네, 8월 2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시즌이죠. 알트 시즌 인덱스를 보면 지금 2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 공식 진입 지점이 75잖아요. 상위 50개 알트코인들 가운데 75%가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 이제 알트 시즌에 공식 진입한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금 2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다? 아주 선명한 비트코인 시즌이다.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일부 알트코인들이 뭐 펌핑이 좀 나와주곤 있지만 알트 시즌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제대로 시작하려면 아직 멀었다. 뭐 이런 부분이죠. 마이클 반데포페 얘기가 재밌어요. 1월 이후 처음으로 알트코인들에서 큰 폭의 상승을 봤는데 앞으로 알트 시장에서 더 많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알트코인들은 9월에 2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예상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배 상당히 큰 숫자죠. 그런데 9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8월에서 9월을 거쳐가면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대선 지형 그리고 금리 이슈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위험자산 시장에 역할을 해주게 되지 않을까라는 점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분석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테더 시총이 의미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상당한 기대 포인트입니다. 지금 올타임 하이를 찍었는데 지난 7일 동안 30억 USDT를 새롭게 찍어냈습니다. 블랙 먼데이 8월 5일 이후에 32억 2천만 달러 USDT를 거래소에 입금을 했는데, 이 중에서 1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USDT가 컨벌랜드를 통해서 입금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컨벌랜드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켓 메이커들 가운데 굉장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컨벌랜드가 여기저기 지금 USDT를 테저 트레저리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보낸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켓 메이커들이 거래소를 분산해서 USDT를 대규모로 이체했다라는 것은 뭔가 지금 매수 대기 수요가 빡세게 준비되고 있다. 마켓 메이커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가 오긴 오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 시즌 머지 않았나? 뭐 이런 기대감. 확실히 4분기에는 3분기와 4분기를 거치면서는 뭔가 의미 있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기다렸던 상황,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우리가 느꼈던 그런 환희의 순간, 그런 비슷한 것들이 다가오나 본데? 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XRP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알트코인들 여러 개를 조금 같이 다뤄볼까 했는데 리플 XRP와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확인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확인이 안 돼요. 이게 소스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되게 그럴싸하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리플 얘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세 흐름은 좋습니다. 0.6달러에 대한 돌파 지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일단 0.6달러 위에서만 자리를 잘 잡아주면 이제 마의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0.74달러 이 저항만 잘 돌파해 준다라면, 그러면 진짜 한 1달러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그래서 지금 0.6달러 돌파 지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요거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재밌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 홈페이지 파트너 리스트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딱 있더라고요. 지금 커뮤니티에서 다시 등장했어 막 이러길래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형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이 본격화된다라고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리플과의 인연이 상당히 깊습니다. 이미 2016년도에 첫 번째 파트너십이 발표가 됐었고, 당시에 이제 공식화됐던 것들이 핀테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리플 ODA를 통한 저렴한 국제 송금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이미 2016년도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다시 리스트에 이렇게 공개가 된 거는 이거 리플 소송 잘 마무리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기성 대기업 금융권의 상징이 되게 크잖아요. 그런 곳들이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선 것은 소송 다 끝나는 건가? SEC 항소 안 하려고 얘들 지금 뭐 알고 이렇게 하는 건가?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확장해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리플의 홈페이지 파트너 리스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렇게 등장을 해줬다라는 거 상당한 의미 부여가 되는 포인트 지점이죠. 이게 조금 되게 웃겨요.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을 조금 가졌는데 JP모건이 신용카드와 모기지 지불에 XRP를 허용한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 바운들리스 에스테이트라는 부동산 미디어에서 이걸 썼더라고요. 8월 21일 기사거든요. JP모건이 신용카드와 모기지 결제에 XRP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획기적인 움직임이다.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에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고 기사를 썼어요. 이게 진짜라면 되게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 뭐지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통적인 부동산 거래는 느린 처리 시간, 높은 수수료,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서 단점이 많았다. 하지만 XRP를 사용하면 이런 거래를 더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고 비용이 절감되고 투명성은 높아진다 라고 부동산 미디어 플랫폼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진짜 JP모건이 XRP를 받기로 했어? 라는 것을 구글에 쳐보면은 맞다라고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쳐본 거거든요. 쳐보니까 맞다라고 나와요.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가 어딘가 레퍼런스를 보니까 바운들리스 에스테이트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JP모건이 신용카드랑 모기지 지불에 XRP를 옵션으로 받아들인다, 결제 옵션으로. 이러면 국내 미디어들에서도 다 썼을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 리플이 뭐 X가 됐든 자사 블로그가 됐든 공식적으로 밝혔을 거예요. 되게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뭘까? 하필 또 구글에서까지 이렇게 또 검색이 나와 버리니까 이게 또 뭘까 싶기도 한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이슈.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다. 이렇게까지 바라보는 게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슈에 이어서 JP모건과 관련된 이런 루머 성격의 어떤 이야기들도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은 뭐 긍정적으로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되게 확인된 거.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정말 정식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계정이 조금 전에 첫 거래를 제출한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XRP 레저에서 RLUSD의 배포 계정으로 보이는 계좌에서 입금을 승인했다. 이제 뭔가 나오려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죠. 리플 스테이블 코인. 과연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테더 중심, USDC 중심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역량을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을지 상당한 관심 포인트입니다. 빌 모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리플이 오픈 에덴이 XRP 레저 기반의 토큰화 국채 이걸 온보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10,000,000 투자하기로 했는데 오픈 에덴 플랫폼에서 국채를 매입하는데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 에덴이 지금 XRP 레저 기반의 미국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잖아요.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리플이 여기에다가 $10,000,000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단 말이죠. 그거를 다른 게 아니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으로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지금 베타 테스트 한지 2주도 안 됐는데
첫 거래가 제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첫 번째 활용 사례가 오픈에덴이 XRP 레저를 통해서 발행하는 미국 국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재밌는 상황이 하나둘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 SEC 소송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벌금 납부까지 18일 정도 남았습니다. 8월 8일 벌금 납부인데 8월 8일에 판결이 나왔잖아요. 벌금 납부까지는 한 달이 이제 데드라인이니까 18일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벌금 납부를 계기로 소송이 과연 종료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SEC가 나사 풀린 채 또 항소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소송 리스크 자체를 지루하게 또 만들 것인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뚜렷한 부분인데 상당히 궁금합니다. 하지만 해리스 진영에서 암호화폐 산업의 어떤 혁신을 지지하겠다, 지원하겠다 라고까지 지금 멘트가 나와주다 보니까 SEC가 우악스럽게 억지성, 정치적인 항소는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두고 봐야겠죠. 왼쪽의 이미지는 XRP가 참 대단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소송 와중에도 어마어마한 곳들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이어왔다. 뭐 SBI 2023년 9월, 뭐 SBI는 사실 말할 것도 없죠. 리플과의 관계성이 워낙 끈끈한 곳이다 보니까 초기 투자자이면서 지금도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외부 투자자죠. 리플랩스에 대한 뭐 많아요. 노바티 작년 6월, 디지뱅크 작년 11월. 일단 소송 기간인데도 XRP를 활용하기 위해서 리플과 파트너십을 이렇게 맺었다라는 거, 이런 대형 기관들이, 이건 과연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인가. 블록체인 송금 혁신과 관련해서 이 백본 기술력을 가진 그런 곳으로서의 리플,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가지 상황들이 또 긍정적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시세 전망 역시 전폭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닉스, 이 양반은 뭐 XRP 빠돌이죠. 리플은 큰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숨막히는 상승이 될 것이다 라면서 주간 차트, 과거에 2017년에서 18년에 걸쳐 이게 6만% 랠리 나왔을 때처럼 빵빵빵빵 터졌고 빵빵빵 터질 때가 됐다. 너무 비슷한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2주 차트예요. 2주 차트인데 너무 예뻐. 지금 거의 상단저항 뚫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0.6달러 위에서 안저만 주면은 이 상단 저항이 뚫리는 거라서, 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내년 한 상반기 하반기까지 걸쳐서 진짜 재밌는 그림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빵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이때 이제 다 죽었어, XRP 끝났어, 이런 얘기 또 나오겠죠. 그러다가 빵 하고 올라가는, 이게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이런 거를 견뎌내는 거, 이런 거를 견뎌낸다라는 거, 빵. 이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암호화폐 시장이 투자가 어렵습니다. 투자 스탠스를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운 곳인데 특히나 XRP 같은 경우에 더 어려웠죠. 이 소송 리스크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뭔가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빵의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만드는 차트. 그래서 주간 차트나 2주 차트 모두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차팅 가이드는 4시간 차트를 통해서 단기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매우 어글리한 역해된 숄더 패턴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지금 이게 0.6달러 위에만 올라가면은 패턴 자체는 완성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딱 지지 테스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되면 빵, 단기 목표는 0.92달러다 0.92달러만 가도 진짜 원화로 치면은 1200~13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 기분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루머가, 빅 브레이킹 하면서 나오고 있는 루머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내각의 비트코인과 크립토와 관련된
직책을 맡게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지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현실화가 된다라면, 쉽게 말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라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비트코인 총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케네디가 있고 이쪽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있는 뭐 그런 그림 자체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일론 머스크 같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브랜드를 가진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뭔가를 한다. 더군다나 그런 기업의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진짜 괴물 수준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부에 들어가서 정말 비효율의 어떤 상징들을 다 각계격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상황이 지금 미국 대선 국면에서 펼쳐지고 있고, 암호화폐 영역에서 바라보더라도 굉장히 아주 많이 흥미로운 상황이다. 흥미로운 지점들이 지금 포착되고 있다.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해리스가 당선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뭔가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전면에 내걸었던 두 인물이 이렇게 하나로 변신합체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이게 지금 24일에 뭔가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죠. 전국 집회가 지금 케네디가 예정돼 있으니까. 근데 그때 트럼프도 같은 지역에서 피닉스에서 하나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마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요 날이 또 잭슨홀 연설이 또 예정된 날이기도 해서 순차적으로 연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주말을 거치면서 완전 반전 모멘텀이 한번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